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요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중요한 뉴스들 좀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우선요,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 관련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이건 사실 속으로는요, 불출마를 결심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이제 당 지도부 인사들, 그 다음에 이제 윤핵관들, 그 다음에 이제 당 중진들, 이분들의 이제 그 출마 여부, 그리고 이때 또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여부가 이제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문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배현진 의원, 지금 배현진 의원은 지구당 관리 너무나 잘했다. 그래서 현직 위원 중에서 1등이다. 이런 평가를 최근에 받았지 않습니까? 이 배현진 의원이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김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비수도권 인사들의 수도권 전략 을 짜는 문제에 관해서 조금 비판적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배현진 의원의 이런 입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북콘서트를 열었어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 또는 의원 지망생들이 북콘서트를 연일 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김의겸이가 군산에서 열었습니다. 자, 김의겸이도요, 군산에 이제 친문계 인사로 돼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친명인 김의겸이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김의겸이도 조국의 강과 같은 김의겸의 강을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조국이가 딱 같이 참석해서 김의겸이가 가짜뉴스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가짜뉴스가 일종의 이제 헛발질한 거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조국이가 옆에 있다가 아니 헛발질은 손흥민 선수도 헛발질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확률을 따지면은 헛발질의 확률은 손흥민 선수가 김의겸보다도 훨씬 더 높다. 역시 끼리끼리 논다고 이거 속수무책입니다. 이런 인간들. 예. 그 내용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제 수원 지역은 지금 야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수원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그 중에 하나가 박지성 선수를 영입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제 국회 증언감정법을 가지고 지금 이재명 측하고 검찰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데, 국회 사무처가 국회 감정법은 지금 이재명한테는 적용이 되긴 되지만 이재명이가 해석하는 식으로다가 형사처벌까지 면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의 결국 위중교사는요, 사실 1월 8일 날 이 결심 공판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만 이제 선고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재명이의 의원직 상실도 가능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예측이 법조계에서 살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정치권의 이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이번 마지막 심야 방송을 통해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요, 저의 심야 방송 많이 시청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연말까지 제가 9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죄송하지만요, 좀 많이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료 화면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료 화면에 대해서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많이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거 아마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순박길에 올랐어요. 11일에서부터 15일 금요일까지 네덜란드 하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관광을 하면서 이제 유럽 갈 때 네덜란드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반도체 강국이에요. 자,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ASML 그 반도체 기업을 지금 방문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인데요. 이 반도체 기업에서는요, 사상 처음으로 외국 정상한테는요, 클린룸, 즉 내부 생산 시설을 보여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덜란드 총리하고도 정상회담을 갖춰서 이 반도체 이 대화 채널을 신설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세계적인 기업을 방문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반도체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 이런 분들이 동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상회담도 하고 또 국왕구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과 그 다음에 왕국 리셉션, 친교찬과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이제 윤 대통령, 지금 네덜란드 방문에 앞서서 AFP통신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요, ASML 방문은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이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정치권 이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요. 윤 대통령 출국길에 오는 모습이 그렇게 밝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엑스포 실패 뒤, 그리고 지지율이 계속 정체가 되는 상황, 그리고 여당 내 내용 상황,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요한 혁신을, 그리고 이 김기현 지도부의 정면 충돌 현상이 여러 번 분출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요, 윤 대통령도 국정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고, 더군다나 또 이제 윤 대통령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 참모들이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아니 뭐 양지만 찾아야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대통령이 모를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국길에 얼굴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달래기 위해서 지난 5일 날에는 당 지도부를 비공개로 오찬 초대했고, 그리고 8일 날에는 김기현 대표하고 인요한 두 위원장만 딱 불러서 식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윤 대통령의 이 행보가 김기현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이 많이 됐지만, 여전히 지금 당내에서는 김기현 용태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요, 김 대표의 거치야말로 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물러난다면 그 공백을 메울 대안이 있는지도 엄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섣부른 비대의 체제로의 전환은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우려적인 시각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양지 출마 비판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의견을 보면요, 이게 뭐 결국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모 누구라도 특혜 없이 지역에서 공정한 경선과 경쟁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전략공천, 미명하에 내리꽂는 공천은, 그리고 이 공천 또는 이런 거는 안 하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요, 선거 출마에 있어서는 개개인의 지역 연구성, 그리고 출신 학교가 고려될 수밖에 없는 거고, 고려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뭐 학연, 지연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모든 참모가 양지를 나가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요, 지금 이 정부가 출마 중에 출마를 선언한 전희경,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연수을 출마를 선언한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지만을 지향한다. 이것이 이제 맞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대표적으로요, 저도 이제 이 앞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이영 장관 같은 경우는요, SNS에다가 분당으로 나갈지 서초로 나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역구 쇼핑하고 앉아 있느냐? 이런 비판이 쇄도하니까 이 글을 이영 장관이 내렸어요. 자, 이렇게 정무적 감각이 무딘 사람이 이거 장관을 앉았다. 이것도 대통령의 신뢰를 깎아먹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여권의 지금 우리 여당이잖아요. 여당이니까 대통령 임기 2년째 실시되는 선거는 당연히 중간 심판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없이 놀고 있는 대통령 참모, 그리고 또 장관,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야당에서 지금 아주 사력을 다해서 김건희 특검법 요거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도요, 지금 마땅한 대응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형국이 아닌가. 그래서 여당이 말이죠, 정부와 함께 단일 대우를 지금 형성해서 내년 4월 전쟁을 치러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데 지금 이상한 이 돌출 발언과 행보가 나오는 거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밖에 그런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비판은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지금 이 일정이 말이죠, 지지자의 환호를 받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지역만
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난달에 있었던 대구 칠성시장 방문,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부산 국제시장 방문이 바로 대표적인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리고 이 환호가 센 지역만 골라서 방문하다 보니까 실제 민심하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느끼는 민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 시각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용산 대통령실 또 윤 대통령의 생각, 이런 거를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는요, 윤 대통령 해외 방문이 너무나 많다, 예산만 쓰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요, TV조선에서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이거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입을 열었다 그러면 전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프레임을 걸어서 가짜 뉴스로 왜곡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취임한 지 20번째가 20개월째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정상회의를 봤더니 총 16번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20개월 기준으로 볼 때 이 16번이면요. 가장 많은 순방 횟수가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MB 대통령도 16차례, 그리고 문재인의 경우에는요. 한 차례가 작은 15번. 그런데 김정수이가 인도 순방 혼자 간 것까지 합치면 16차례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김정수도 포함시켜야 되겠죠. 대통령 영부인이니까. 이 공식 방문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래서 MB 윤 대통령, 문재인은 모두 16차례예요. 그러니까 많이 다닌다? 이게 거짓말인 겁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차례 다녔어요. 그리고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이것도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는 건데, 이거를 따져봤더니요. 올해 예산의 경우에 249억을 다 쓰고 예비비 329억 원을 추가로 책정했다고 합니다. 자, 요 예산은요. 박근혜 정부 2년차 때는 193억, 문재인 정부 2년차 때는 246억.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은 한 578억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 2배 정도가 더 많이 쓴 건 맞아요. 액수로만 따지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외교부에서는 지금 뭐라고 국회에 설명을 하고 있느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5년 전과 비교해보면 글로벌 물가 상승률이 무려 31%가 넘는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항공료, 호텔 숙박비,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든다. 따라서 그리고 그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외교 관련 기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예산 많이 쓴다, 많이 다녔다, 이 비판은요, 이 합리적인 객관성 있는 비판이 아니라는 점,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왜곡된 정보다, 이런 점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요, 이 배현진 의원은 이제 초선인데, 배현진 의원이 이제 지구당 관리를 제일 잘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중진 또 윤핵관들, 그 다음에 지도부 출마 포기 또는 험지 출마, 이것이 이제 가장 초미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김기현 대표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의 무능을 100번 자성해도 모자랄 사람들이 지도부를 향해서 수포자, 즉 수도권 포기자라고 하면서 사퇴를 종이하고 나섰다, 이렇게 비판하면서요. 김기현 리더십이 이제 등 돌려 달아날 시간도 없다. 두려워 말고 움직여라.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공정과 상식을 소원했던 당원과 국민을 믿고 제발 무덤과의 평화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태경과 관련해서는요, 부산에서 손꼽히는 초강세 지역 의원인데 덕분에 유세차만 안 타고 당선됐다는 전설이 돌던 사람이다. 그리고 최근에 수도권 험지 출마를 주장했다가 동료 의원이 버젓이 있는 정치 1번지 출마를 공식 발표하면서 모두를 기함하게 했는데, 이조차 소위 다른 지역 내골을 위한 기똥찬 꼼수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당연하죠. 예. 그리고요, 당 지도부를 수포자라고 최근에 김웅 의원이 비판했는데, 이 김웅과 관련해서는요, 서울 초강세 지역의 의원으로서 전략 공천으로 낭낭히 21대에 들어온 초선 의원인데, 의정 4년 만에 지역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지역 주민들의 냉랭한 평가에 힘싸인 것은 물론 유력 일간지 지역 평가에서 기어이 자신의 지역을 열세 지역으로 돌게 했다라고 혹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요, 서울 수도권 선거를 1도 모르는 영남 지도부로 할지라도 이제는 움직여만 한다. 그리고 영남과 수도권의 선거 양상이 판이한데 막판 경선을 통해 승리하면
본선 승리가 유력해지는 영남 지역과 달리 수도권 출마자들에게는 본선 승리를 위해서 가급적 안정적인 장기간의 준비를 담보해야 한다. 옳은 얘기죠. 그리고 아직도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 않느냐고 여유를 부리는 것이라면 대단한 오판이다. 수도권 대부분의 현역 의석을 확보하고 4년의 관리를 해온 민주당과 열세 상황에서 대부분 지역을 원외 후보로 띄워야 하는 우리 국민의 후보들의 현실은 180도 다르다. 이것도 지극히 옳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근을 자처하는 비수도권 조언자들 그리고 김 대표의 측근들의 현실 모르는 전략과 조언은 과감히 벗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와 관련해서는요. 대표의 최대 장점은 부드러운 이 소통이다. 그래서 대표 스스로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적재적소에 쓰지 못한 채 명분 없는 인사들이 이제와 살아보겠다고 내로남불의 외침에 휘둘려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죽여 몸만 살린다면 결국 그 스스로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명분 없이 떠드는 무실력 인사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수도권의 활기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새로운 인사들과 새로운 전략으로 수도권 총선의 큰 수레바퀴를 굴려야만 한다. 그래서 김기현 1기 시도로서 과연 김기현 대표가 황교안 시즌2로 전락하지 않기를 영원한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자, 구구절절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요. 충분히 어느 누구하고도 공감할 수 있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야당발 뉴스인데요. 자, 어제 말이죠. 그제입니다. 9일 날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말이죠. 군산에서 김의겸이 북 콘서트가 진행이 됐는데 이날 조국이가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 김 의원이 이제 이 헛발질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니까 김의겸이가 여기에 이제 한 수 더 떠서 김의겸이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참 도찐 개찐끼리 만나갖고 참 볼만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채널A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사회자가 김의겸이한테 싸움닭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죠. 이러니까 김의겸이가 맨몸을 던져서 싸우다 보니 싸움닭이라는 얘기도 들었다. 그러면서요, 헛발질을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실수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자꾸 불각이 되는데 축구로 비유를 하자면 벤처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헛발질 할 일도 없다. 그런데 운동장에 뛰어 들어가서 공 쫓아다니면서 한 번이라도 차보려고, 한 번이라도 골을 넣어보려고 하다 보면 헛발질도 하지 않나.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쁘게 봐주시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조국이가 딱 거들고 나오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김 의원을 보고 헛발질을 하는 것을 가지고 조롱도 하고 희화를 하는데 저는 웃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요. 손흥민 선수가 슛할 때 다 골이 되지 않는다. 아마 확률도 계산해 보시면 10번에 한 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대홈런 타자라고 하는 이대호 매번 홈런 탔냐? 아니다. 이렇게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자, 끼리끼리 잠주거니 막거니 짜고 치는 고스톱 과관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냐? 여러분들 지금 이재명, 지금 선임, 이재명,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인데요. 이게 이재명과 관련돼 있다는 게 지금 검찰의 시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화영 재판이 계속 지연됐는데 지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선 변호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사선 변호인 들어간 인간이 누구냐? 김광민 변호사입니다. 김광민 변호사는 현재 경기도 도의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위해서 충성 맹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광민 변호사가 최근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대북 송금 사건이 실질은 김성태의 주가 조작 사건이다. 그래서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김성태 회장이 인수한 나노스, 현재는 SBW 생명과학인데요. 이 회사가 2018년에서 2019년 대북 관련 대장도로 불리면서 가장 많이 올랐을 때 33배까지 올랐다. 그러면서요. 쌍방울이 북한과 1억 달러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아태협이 코인을 발행하고 이때 계열사 나노스 주가가 나노스가 코인 거래 중개업을 사업목표로 설정해가지고 주가를 띄워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한 목적이 훨씬 크지 않았냐. 이렇게 의견을 내놨습니다. 즉, 이 얘기는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것이 김성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게 주가 조작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지금 방송을 진행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성태 측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실상은 김성태의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이 곧 즉 대북 송금 사건의 실상은 김성태의 주가 조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이 이화영 변호인, 김광민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마포경찰서에서는요, 이 김광민 도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27일 날 접수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김성태 회장 측에서는요, 대북 송금을 통해서 주가 조작했다. 이거는 전혀 맞지 않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협약 체결하고 한 거하고 북한하고 주가 상승 시기하고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엇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울 측에서 얘기한 걸 보면요. 나노스 주식은 2016년도 12월에 광림과 쌍방울이 회사를 인수한 뒤인 2018년 5월까지 1만 150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북한과 경제협력 협약식을 맺은 것은 2019년도 1월 17일, 그러니까 8개월 전에 주가가 오른 것이죠. 그래서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을 한 사실이 대중하게 공개되지 않았을 때 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고발을 했다. 아주 잘했어요. 이 김광민이가 이화영 재판 지연에 앞장서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럴 때 제대로 좀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거는 이제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백현동 사건이 지금 이제 이 선고가 지금 내년 2월경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도 먼저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뭐냐? 위증 교사가 되겠습니다. 자, 위증 교사는 여기서 지금 뭐냐? 위증한 것이 뭐냐? 위증한 것이 바로 지금 백현동 개발 특혜와 관련해서 용도 변경한 거, 이거 이제 국토부 압박이라고 주장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위증, 그러니까 국회 밤주법상 그냥 국감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거는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과 다른 위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국회 증언감정법에도 위반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국회 증언감정법과 관련해서 이것이 형사책임까지 면제시켜주는 거냐, 아니면 형사책임은 별도의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재명 측 변호인과 그 다음에는 검찰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 해석을 보면 검찰 측 의견하고 똑같아요. 즉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이 처벌의 경우에는요, 그런 게 별도의 공직선거법상으로 보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걸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로 형사처벌하는 것을 이 국회 증언감정법이 막는 게 아니에요.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처벌은. 요런 지금 검찰 측 입장하고 국회 사무처의 해석이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요, 이 위증 얘기가, 이제 위증 교사, 요 얘기가 이제 1월 중에 이제 재판이 떨어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위증 교사,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재명의 의원직 상실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 요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위증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 백현동 문제도 그렇고요. 백현종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KBS PD 사측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사 사건까지, 형사 처벌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자,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러니까 이제 KBS PD 사칭 사건이지 않습니까? 요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꼼수를 써갖고 무죄까지 받아내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이제 이 무죄를 받아낸 것이 어마어마한 화근이 돼서 이재명의 배지를 띄게 하는 역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여러분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